자동차 엔진이 굴러가고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 이 모든 움직임은 어떻게 열 에너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열역학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법칙,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근육, 자동차의 엔진, 저기 보이는 단순한 피스톤까지.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열 기관입니다. 열을 운동으로 바꾸는 우주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대체 이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입니다. 먼저 에너지, 1, 기체라는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리고 우주의 절대 법칙인 에너지 보존, 즉 제1법칙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 내부 에너지의 정체를 파헤치고 마지막으로 이 법칙이 4가지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에너지, 1, 그리고 기체. 본격적으로 위대한 법칙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언어와 도구부터 익숙해져야겠죠? 열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관찰할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걸 개,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단 3가지 변수, 바로 압력 P, 부피 V, 그리고 온도 T만 알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은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오늘 일 많이 했네 할 때 그 일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열역학에서 일, W란 건요, 외부의 힘으로 기체의 부피를 줄이거나 반대로 기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외부로 힘을 가하는 것, 즉 부피의 변화가 수반되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아주 명확한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일은 압력 P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 델타 V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 바로 W는 마이너스 P 델타 V입니다. 여기서 이 작은 마이너스 부호 하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비밀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밝혀집니다. 자, 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 정말 흥미롭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외부에서 기체를 꼭 눌러요. 그럼 부피가 줄어들죠? 부피 변화량 델타 V가 음수가 됩니다. 그럼 W 이퀄 마이너스 P 델타 V 공식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1, W의 값이 플러스가 되고 이건 에너지가 개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처럼 기체가 스스로 피스톤을 밀어내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델타 V는 양수. 그래서 1, W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개가 에너지를 써서 외부에 일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PV 다이어그램이에요. 가로축은 부피 V, 세로축은 압력 P를 나타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과정이 진행될 때 이 그래프의 곡선 아래쪽 면적 있죠? 바로 그 면적이 그 과정 동안 기체가 하거나 받은 일의 총량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본 도구들을 모두 갖췄으니 드디어 열역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열역학 제1법칙, 델타 U는 Q 플러스 W.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외부에서 들어온 열, Q와 외부에서 해준 일, W를 더한 값과 언제나 예외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마치 우주 전체를 관리하는 완벽한 회계장부 같은 거예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계산하면 잔고가 정확히 맞는 것처럼 말이죠. 이 위대한 법칙의 본질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에너지는 절대 저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열의 형태로 혹은 일의 형태로 그 모습을 바꾸며 전달될 뿐이다. 그런데 방금 본 방정식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게 나왔잖아요.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이제 현미경을 들고 그 미시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부 에너지란 바로 개 안에 들어있는 수십억, 수조 개의 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모든 운동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마치 분자들이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있는 것과 같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내부 에너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의 춤이 더 격렬해지고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죠. 그럼 왜 어떤 기체는 온도를 올리기 쉽고 어떤 기체는 더 어려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유도, degrees of freedom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유도를 일종의 에너지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분자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 같은 거죠. 앞뒤, 양옆,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병진 운동,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 수도 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멋지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단원자 기체는 마치 작은 구슬 같아요. 회전해봤자 티도 안 나죠. 그래서 오직 X, Y, Z축으로 움직이는 세 개의 병진 운동 에너지 주머니만 가지고 있습니다. 열을 조금만 가해도 에너지가 갈 곳이 별로 없으니 바로 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져서 온도가 쑥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이원자 기체는 아령처럼 생겼어요. 병진 운동 외에도 빙글빙글 도는 회전 운동이라는 추가 주머니가 2개나 더 있죠. 들어온 에너지가 여러 주머니로 나뉘어 담기니까 같은 온도로 올리려면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연력학제 1법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특정 조건이 주어진 4가지 특별한 상황에 한번 적용해보면서 그 위력을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경로는 등압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죠. 예를 들어 뚜껑이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냄비에 물을 끓이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압력, 부피, 온도 모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 델타 U는 Q 플러스 W의 모든 요소가 살아남아 활발하게 상호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등적 과정입니다. 이번엔 부피가 꽉 잠겨버린 상황이에요. 압력 소스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부피 변화 델타 V가 0이니까 기체는 일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겠죠? 즉 W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제1법칙은 델타 U는 Q라는 아주 단순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바뀌죠. 무슨 뜻이냐고요? 가해준 열이 낭비 없이 100%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즉 온도를 올리는 데만 쓰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등원 과정입니다. 거대한 얼음물이나 끓는 물에 담가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 아까 내부 에너지는 오직 뭐에만 의존한다고 했죠? 바로 온도입니다. 그러니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가 0이 됩니다. 그 결과 제1법칙은 W는 마이너스 Q가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의미를 갖습니다. 개에 들어온 열, Q가 단일도 손실 없이 100% 바깥으로 나가는 1, 마이너스 W로 전환된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한 에너지 환전소나 다름없죠? 자, 마지막 4번째 경로는 단열 과정입니다. 시스템이 보온병처럼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돼서 열 Q가 전혀 드나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외부에서 빌려올 수 없으니 결국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제1법칙은 델타 U는 W가 되고 단열 팽창하는 기체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개별적인 경로를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보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 배운 내용의 결정판입니다. 등압, 등적, 등온, 단열. 각 과정의 핵심 조건이 무엇인지, 그 조건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그리고 PV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떤 모형의 곡선을 그리는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이 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연력학의 기본 골격은 모두 파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분명하고도 심오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거나 어디선가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 이 그림처럼 열, 일, 그리고 내부 에너지라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으며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안에서 영원히 보존될 뿐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위대한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에너지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저 형태만 바꿀 뿐이라면 이 절대 깨지지 않는 법칙은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최종적인 모습, 그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